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탐구의 손익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설 설정하는 방법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표본의 개념, 표본 추출, 샘플링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두 변수 간의,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오기 위해서 신뢰도 몇 프로,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24페이지 문제 가설 설정에 관한 걸 냈는데요. 대부분 친구들 많이 잘 한 것 같아요. 잘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문제 제기하고 연구 주제 선정한 거, 그거는 일단 그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왜? 수많은 문제 중에서 하필 그 문제에 왜 관심을 가졌냐? 그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유아 청소년들이 좀 과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사회성이 꽝이 되지 않을까,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거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보니까 뭔가 좀 객관화된 어떤 그러한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된 거고요. 자, 가설을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이제 연구 과정은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가설 설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개념의 조작적 정의,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사회성이라는 개념, 또 중독이라는 개념. 어디까지가 중독이냐? 중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알코올 중독,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럼 밥 먹는 것도 중독일까요? 맨날 먹는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면이 있죠, 그죠? 그런 중독이란 거에 대해서도 뭔가 조작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수치화된 형태로 해야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거든. 그지? 수치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스마트폰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걸 이제 중독이라고 본 거고요. 그 정도를 상중하로 이렇게 구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사회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애매할 수 있겠죠. 자, 그 애매한 것을 일단 사회 적응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사소통 능력 한 개, 그다음 관계에 대한 자신감 두 개, 타인과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편하게 잘 지내니? 했을 때 뭐 중간이요 5점, 아주 잘 지내요 10점, 깡이에요 1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량화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계량화.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수치화, 즉 계량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변수 간에 스마트폰, 이거 거꾸로 썼네. 자,
자, 두 변수 간에 뭘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변수 간의 상관성. 서로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였지, 그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였어. 따라서 가소 설정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숙제에서 자,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했으면 맞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독립 변수죠, 그죠? 일단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중독 정도에 따라서 아까 상중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중독 정도에 따라서 사회성은 변수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 또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자신감, 관계, 자신감, 그리고 타인과 편안하게 하는 것, 편안함 이렇게 칩시다. 이제 이건 세부적으로 이제 그 세부적인 기준이 되겠고요. 통틀어서 이제 이런 걸 사회성 발달의 척도로 본 건데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관계가 있다. 즉 그러니까 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종속 변수. 자, 따라서 그럴 것이다. 마지막 가정법으로 끝나야죠. 가정법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연결시키면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가설이 설정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나머지 것 좀 볼게요. 자, 연구를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연구 기간은 뭐 4월 5일부터 6월 5일, 자료 수집 방법, 땡땡 거주 고등학생 재학생 500명. 자,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내용을 묻는 설문지. 즉 지금 조작화한 거죠. 사회성 발달이라는 개념을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조작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작한 거야. 의사소통, 관계 자신감, 편안함의 척도로 해서 이것이 바로 사회성이다라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수치화한 거지. 수치화, 계량화. 그렇죠?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분석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계를 내겠다. 통계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많이 다 조사하면 제일 좋겠죠. 혹은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을 다 조사하면 그게 제일 좋겠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비용 측면이나 시간적으로도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집단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뽑아야 돼요?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다는 거죠. 잠깐만. 샘플을 뽑아야겠지, 그치? 표본을. 그러면은 이 표본이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학생만 표본으로 뽑았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또 지금 이제 고등학생 했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만 하면. 왜냐면은 처음에 문제 제기에서는 청소년에 유아 청소년까지 나왔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아는 사실 빼야겠죠. 청소년만 해야겠죠. 청소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중학생까지도 좀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럼 만약 고등학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시도별 뭐 몇 개 학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은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 같은 거를 많이 보급된 지역도 있겠고 보다 덜 보급된 지역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또 하려면은 약간 표본이 굉장히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 이게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100% 전부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본 오차가 작아야 돼요. 표본 오차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그래야지 대표성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땡땡시 거주 고등학생 500명만 했어요. 500명만 했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을 보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무작위로 땡땡시 내 5개 구를 선정했고요. 이들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구별 2개 교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10개 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해서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설문지를 돌렸겠죠. 설문지. 그치? 그래서 설문지 뭐 설문지로 할 수도 있겠고요. 전화 조사로도 할 수 있겠고 뭐 핸드폰 전화 뭐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로 해서 이렇게 뭐 리서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질문도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넣으면서 또 그 사람의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3번 쭉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찍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들을 넣기도 하고 뭐 이제 기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서 핵심은 아까 얘기한 세부 기준, 그렇죠? 의사소통, 관계, 자신감, 편안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대인관계 정도 점수를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매겼습니다. 그죠? 1번부터 10번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결론이 나왔다. 결론은 이제 통계를 냈어요. SPSS나 뭐 SAS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 두 변수 간에 즉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과 사회성 발달이라는 두 변수 간에 상당히 일관된 어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일관된 어떤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변수 간에 이렇게 나왔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특정짓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두 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고 따라서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이. 만일 상관성이 없었으면은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과 관계가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검증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론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까지.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지금 뭐였냐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것이 잠시만요. 지금 양적 연구 방법이었고요. 양적 연구 방법. 오늘 네, 이어서 질적 연구 방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양적 연구 방법은 먼저 가설을 만들고, 그죠? 가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일반화.
그걸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론으로 가는 거였죠. 자, 이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명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명제를 검증하는 형태. 반면에 질적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철저히 경험론적인 거예요. 경험론적. 이거와 비교하자면 귀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의미한 형태의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뭐 이론이라고까지 뭐 할 수도 있겠고요. 이론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편이에요. 있어요. 우리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래서 사회 구조는 사회 A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한 개인은 이 구조를 통과해 나가면 어김없이 개인 A라는 스타일로 된다. 그래서 이 구조만 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할지 다 알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걸로 보자면 스마트폰에 상당히 많이 중독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대인 관계는 뭐 어떻게 꽝이 되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 얘는 이러한 실제 없는 미시적 관점, 이러한 실제 하는 구조는 없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거보다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스마트폰 중독이 같은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한 개인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틀에 넣어서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하나의 그 행동의 의미를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같은 한 개인이 사회 A를 통과하더라도 누군가는 A라는 모습을 띌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다양한 B, C, D의 모습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시적 관점, 여기서는 거시 관점이었고요. 미시 관점의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쪽은 구조가 실제한다고 보는 사회 실제론 쪽이고, 이거는 명목론 쪽이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와도 약간 유사해.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고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이쪽 얘기가 좀 많이 되겠는데, 경험론 쪽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해석, 인간에 대한 의미 해석은 이렇게 일반화, 이렇게 수치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먼저 볼게요. 25페이지에.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달리 탐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탐구 절차. 첫 번째, 자, 문제 선정. 연구 문제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즉 스마트폰 중독에 관심이 있어. 왜 관심이 있는데 왜? 내가 교사니까는 학생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됐거든. 내 주관이 개입이 됐죠. 자, 이 단계는 똑같아. 귀납이건 연역이건 또 양적 연구 방법이건 질적 연구 방법이건 간에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 자, 하지만 자, 질적 연구에서는 두 번째 줄 밑줄 긋자, 일반적으로 변수 간의 인간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보통 그렇다는 얘기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섞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자,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질적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심층적, 그거 밑줄 긋읍시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로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를 봅시다. 자료 수집 단계 셋째. 주로 참여 관찰이나 비구조화된 면접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참여 관찰. 가령 어떤 특정 폐쇄적인 종교 집단을 연구하고 싶어. 실제로 선생님 아는 교수님이 그랬었어. 자, 그러면은 거기다 가서 아주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종교 집단이야.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설문지 돌려가면서 하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의 실제 어떤 그런 뭐 모습들을 알고 싶은데 그 앞에 서가지고 설문지 돌리고 한다고 해서 뭐 얻고자 하는 결론을 제대로 얻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집단에 참여해서 관찰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좀 특이한 종교 집단, 좀 폐쇄적인 데에 한 3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연구한 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자, 그런 게 이제 참여 관찰이고요. 근데 이제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왜? 내 신분을 감추고 내 원래 목적을 감추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들키고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면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실제 같은 비슷한 예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6페이지예요. 자, 거기 탐구활동 자료 봅시다. 탐구활동 자료. 연구 문제 선정.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급증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주로 어떤 경험 속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 이들이 인식하는 거,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행위자, 인간 행위의 의미, 그치? 자,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원인과 문제점은 또 어떻게 그들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자료 연구 계획 수립. 서울 거주 총 10명의 스마트폰 이용자. 굉장히 좀 적죠.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양적 연구에 비해서.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야.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완전히 편하게 열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경계심도 없이 정말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중독 증상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기간은 역시 2달로 잡혀 있고요. 연구 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10명, 자료 수집 방법. 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면접, 그 주제, 스마트폰 중독이란 걸 갖고 그 주제로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참여 관찰은 없네요. 인터뷰를 하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면접 자료를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따라서 좀 문제점은 뭘까요? 이렇게 하는 방식의 문제점. 자료 해석하는 과정이나 또 인터뷰하는 과정이나 곳곳에 연구자의 주관이 알게 모르게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표정으로도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너 스마트폰 뭐 10시간이나 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막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인상 구기면서 막 인터뷰하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지? 예. 자, 등등등등.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깊이 있는 걸 들어볼 수가 있는 거지, 깊이 있는 것.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두 가지를 확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뭐 적대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통 병행해서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할 때도 인터뷰 면접도 조금 더 많이 곁들이기도 하고요. 이쪽 방법으로 할 때도 간단한 설문지 같은 걸 또 같이 돌리기도 해요. 물론 이제 참여 관찰이나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에서는 병행할 수 없겠죠. 그죠? 병행하기 어렵겠지만. 자, 자료 수입을 했대요. 자, 어떤 자료를 수입했나 봅시다. 인터뷰 그 자료예요. 인터뷰 자료. 스마트폰이 없는 곳에서는 신경이 쓰여요. 항상 있어야 안심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메시지 안 하면 왕따 당한 것 같아요. 또 눈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뭐 디스크가 생겼는지 목이 아파요.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떤 결론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예, 경험론적이죠, 그죠? 귀납적이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경험론적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면은 그것도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얘는 가설부터 하고 많은 데이터를 검증해서 일반화시키는 방식이고, 얘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또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서 일반화라고까지, 이론으로까지 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까지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학교에서 다다음 주면 등교를 하지요. 그죠? 다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과목은 수행하는 과목이에요. 실습하는 과목이야. 일종의 사회에서 실습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에서도 실습하는 과목이 있듯이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수행 평가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2주 후에 오면은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자잘한 뭐 과제도 몇 가지 있을 거지만 주요 핵심 과제는 결국 여러분이 교실 내에서 이 학교 내에서 뭔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물을 갖고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주 과제가 될 거예요. 뭐 주변에 뭐 관심 가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 했던 학생 중에서는 이런 것도 했어요. 그 밑줄 긋기의 효과, 밑줄 긋기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서 실제로 한 달 동안 밑줄 그어가면서 막 공부하고 나서 모의고사 풀었을 때의 결과, 그리고 밑줄 긋지 않고 그냥 눈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모의고사 풀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렇게 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한 20명 20명이 동참해 준 거죠. 착하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뭐 결과는, 그 학생의 결론은 효과가 있다, 이거였어요. 효과가 있다는 거였는데,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논문은 아니더라도 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연구 과제. 그것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보면서 자꾸 모르겠으면 또 보고 저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과제물은 이 탐구 활동의 2번 문제를 과제 제시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100% 다 완강하시고요. 이것까지 과제까지 제출해서 이번 주 수업
수업 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남았네요. 그죠? 아니,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딱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하면은 사실상 거의 할 게 없어요. 거의 할 게 없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등교하면은 직접 설문지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또 가설도 세워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